수학창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요 정재훈 쌤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확률과 통계. 그죠? 자, 모의고사 수능 유형별 4점 기출문제집인데요. 이 책 만드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2005학년도부터 해서 최근 수능까지 전부 다 문제를 기출문제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도록 그 파트, 그 부분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모아놨어요. 유형별로.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문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원데이부터 해서 투데이 쭉 해서 38일 이상 강의할 텐데요. 강의를 이제 다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통계에 대해서는 거의 웬만큼 기출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교재, 그 다음에 해설지는요, 예전에 선생님이 송구 지났는데 그것보다는 AI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재미나이한테 돌려봤더니 너무 기막히게 그냥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잘 편집해서 해설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는 그것도 따로 드리겠고 강의도 올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시험지 받아다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지 딱 보시고요. 봤는데 이해 안 된다 하시는 것들은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수업을 이제 원순열 시작할 텐데요. 이 원순열은 올해 고3까지만 배우는 파트입니다. 현재 고2, 그죠? 내년 고3 친구들한테는 이 원순열이 제외가 되죠. 그래서 이거 제외가 되고 중복 순열부터 이렇게 나올 텐데, 이제 여러분들 현재는 선택 과목이지만 내년부터는 공통 과목이죠. 무슨 얘기죠? 이제 변별력을 확률통계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올해 확률통계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자, 이제 현재는 선택 과목이 있어서 무조건 기하 다 배우시겠지만 변별력을 가르고 있지만 내년부터 확률통계가 이제 그죠?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게 되면 올해 확률통계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역대급 봤을 때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확률통계가 매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 난이도가. 그래서 작년 좀 어렵거든요. 올해도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좀 특별하게 각별히 4점짜리 문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4점 문제 만들어 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에게 참 도움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든 책입니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원순열 원순열부터 시작해서 첫 시간 스타트 끊어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네, 가시죠. 1등급 출발!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풀기 전에 원순열 공식부터 한번 알고 들어갈까요? 자, 원순열 공식이 뭐야? 원순열은 그지 n-1 팩토리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빼잖아. 이게 뭐야? 기준, 그죠? 고정. 하나 뺀 나머지, 얘 나머지 되겠지? 나머지를 어때? 배열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 빼는데 고정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고정시키는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머지를 뭐 하자? 배열하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그 방법 잘 써서 문제 풀어볼 건데,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빠르게 읽은 다음에 그림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돼. 자, 경우수 문제는 항상 그림이 답이기 때문에 꼭 그림 그리세요. 자, 볼게.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이야? 8명인 거야. 그래서 자, 2명은 누구야? A, B가 되겠지. 나머지 6명 있어요. 그지? 이런 그림이 바로 풀이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8명 학생 중에서 자, A, B를 포함해서 5명을 택해야 돼. 5명. 5명. 그러니까 이미 둘 뽑아놨어. 나머지 6명 중에서 몇 명? 3명을 더 뽑아와야 되겠지. 이게 이제 그림이 되고 이 풀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6명 중에 몇 명? 3명을 이렇게 뽑아올게요. 이렇게. 그죠? 뽑아왔어. 그래서 몇 명? 결국엔 5명을 뽑아왔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자, 또 요구사항 읽어볼게요. 자, 쭉 읽어보자고. 해봤더니 어때? 그죠? 원타겟. 이게 안 치는 거야. A, B가 뭐하게? 이웃타겟이 포인트죠? A, B는 뭐하자? 이렇게 이웃하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러면 기준 잡아주면 되겠지? 얘를 고정시키세요. 자, 원순열은 하나를 딱 고정시켜놔. 그래서
하나를 뺀 상태에서 뭘 잡아줘야 돼? 고정을 시켜놓으면 나머지 뭐 하면 되겠어?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딱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지? 어때? 3명을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고정시켜 놨으니까 자 곱하기 그죠? 뭐 한다? 요 3개 나머지를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때요? 3팩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선생님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자 이를 한 사람 취급해. 한 사람 취급한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니까 같은 말이야. 4-1의 팩토리얼 해도 괜찮은데 그것도 좋지만 얘를 딱 고정시키고 나머지 뭐 하자? 요거 3개만 배열하면 다른 그림 나오는 거야. 이 경우의 수는 다른 그림 찾기죠. 그래서 다른 그림 찾기이기 때문에 다른 그림이 몇 가지냐? 고정시키고 요거 배열하는 경우 수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나서 자, 뭐 할 수 있다? 그죠? A, B는 자리 바꾸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요거 둘을 자리 이웃하니까 A, B를 배열하면 2팩을 추가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얼마 나오지? 20이 나오죠? 쟤는 6 곱하기 2가 되면서 답이 얼마야? 그죠? 답은 120 곱하기 2배 240까지 이런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4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 문제 첫 번째 문제 스타트 치고는 좋았죠? 하여튼 어떻게 푸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 명을 뭘 잡아줘야 돼? 그죠? 기준 잡아서 고정시키고 나서 나머지를 배열하는 이 센스 얘는 딱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배열해서 구하시면 되는 방법으로 푸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가시죠. 출발. 자, 수열 좋은 문제는 뭐 쉬운 문제 3점까지는 공식만 있으면 다 풀려요. 그지? 웬만큼. 하지만 4점 문제 대부분들은 공식으로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문제 읽어보시고 읽어본 거를 직접 해봐야 돼. 해보시다 보면은 아 내가 어떤 공식 써야 되겠구나라는 게 딱 판단이 싹 쓴단 말이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림에다가 직접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시면서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그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렇게 연습하셔야 어떤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해보면 되겠구나 해서 푼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직접 해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3명 학생이 있고 포함해서 전체 6명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의 그 학생들의 원 모양 알겠죠? 원순열. 그런데 어떤 요구사항이야? 가와 나. 그치? 읽어볼게요. A랑 B 어때? 이웃하래. B, C는 이웃하지 말래. B가 어때? 겹쳐 있죠. 그럼 일단 먼저 A, B 이렇게 안 치면 돼. 이 기준이야. 그죠? 이웃하는 거 묶어버리세요. 그죠? 그러면 자, C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얘를 딱 고정시켜봐요. 항상 그래 원순열은. 자, 고정시키고 나서 나머지 C는 갈 곳을 정하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 여기 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C는 갈 곳이 몇 군데가 이렇게 있어? 3군데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 문제에서 자 요구사항들은 직접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C 갈 곳 정하는 게 몇 가지? 자,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 남았어. 이제 몇 명 남았어? 원순열. 그지? 원순열은 뭐다? 나머지 배열이잖아. 그지? 그래서 A, B 빼고 자, C 빼면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죠? 나머지 3사람을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3사람을 D, E, F를 할게요. 요거 뭐 하면 되겠어?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C를 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얼마? 3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끝났어요? 아니지. 항상 A, B가 이웃할 때는 반드시 그때 곱해야 한다는 사실 마지막 마무리 정확히 하시고 끝내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A, B 곱하기 얼마? 2팩까지 하셔야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림을 직접 그려야 답이 나와요. 안 그리면 어려워. 공식 힘들어. 안 돼. 직접 해보면서 그려가면서 찾는 게 문제 풀이법이야. 아시겠죠? 자, 해봤더니 얼마야? 3 곱하기 6 곱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얼마? 6, 6에 36가지.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문제. 그림에 직접 옮겨가면서 또는 따로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문제 푸는 적용하는 방법을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자, 4월 29호 문제 4점 문제야. 공식으로 바로 풀면 돼? 안 돼? 안 되죠. 반드시 어떻게 꼭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뭐 할 건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려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먼저 뭐 하냐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재료를 다 쓰시는 거야. 자, 쭉 쓰고 나서 그림을 옮기시면서 옮기다 보면 내가 뭐 할 건지 딱 생각나겠죠? 그 연습을 꾸준하게 해줘야 돼. 많은 문제 가지고. 다 해놨으니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게 뭐야? 일단 먼저 파악해야 돼, 재료를. 자, 남자 몇 명 있어요? 남자 4명 있어. 그지? 근데 A, B 남자고, 자, 두 사람 더 있어. 그러면 어때? 좀 쓸쓸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겠지. 그래서 일부러 4사람을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4사람이 여학생인데, 자, 문제 보니까 C를 포함한 또 4명 여학생이 있어. 그러니까는 C는 여학생이고요. 나머지 또 여학생을 FGH로 이렇게 써보란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옮겨가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이게 뭐야? 요구사항이잖아. 이 요구사항들을 그림에다 옮길 줄 아냐는 거야. 그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할까? A, B가 뭐한데? 이웃한데. 아, A, B가 묶어버려. 얘는 고정. 그죠? 이웃. 이렇게. 그 다음에, 자, C는 여학생인데, 양쪽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남학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절대로 여학생과 이웃할 수 없게끔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야. 아, 이게 여학생이다 보니까 남학생을, 그죠? 남학생을 이렇게 오게 한다면, 그죠? 오게 한다면, 그럼 절대로 여학생 올 수 없겠지. 남은 여학생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배열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된 거예요. 이거 연습해야 돼. 그러면, 자, 한 덩어리 2개, 5개니까 배열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을 해보자. 어때? 그렇죠? 5-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요거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죠? 2팩. 마찬가지, 얘 둘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지? 2팩.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뭐 더 할 게 없죠. 더 할 게 없을 때까지 해주는 거야. 해봤더니 얼마가 나와? 그죠? 얘는 96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또 있을까요? 아, 그렇지. 자, C 양쪽에 D가 아니라 A, B가 올 수도 있잖아요. 얘는 남자기 때문에. 아, 그런 그림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일단 A, B 이웃하기 때문에 먼저 A, B 먼저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 그러면 C가 딱 오면 될 거 아니야. 남학생이니까. 아, 그럼 여기도 누가 오면 되겠어요? D라든가 E라든가 한 명이 오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D를 딱 써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긴 다 남학생 왔으니까 더 이상 여학생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묶어버리셔야 돼. 한 덩어리로. 그죠?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자, D 말고 E는 일로 와야 되겠지? 그래서 E는 어딘가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FGH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 딱 그려봤더니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답이야. 그림을 그릴 줄 아냐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앞으로 미래 정말 어떤 학습, AI 학습도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 창의성 있게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게 이제 앞으로의 머리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 그림 그려봤어. 자, 한 덩어리 이거 보이시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원순열.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어때? A, B 자리 바꿀 수 있어. 그지? 2팩.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E가 둘 중에 한 명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 EC를 가지. 그지? 요거는 D, E. 여기는 A, B. 그죠? 이웃하는 거. 그리고 나 조심해야 돼.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이 한 덩어리하고 이 D하고 자리 바꿀 수 있지? 이렇게 올 수 있죠 또. 그래서 이 팩도 해줘야 돼. 이걸 조심해 이거를. 그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답 구해보겠습니다. 자, 얼마야? 4팩이면 24가지. 8이죠? 얘는 192가지가 되겠고요. 이 둘을 더하시면 답은 288가지가 됩니다. 정답이죠? 자, 그런데 또 있을까요? 없어.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 보통 경우의 수가 많아야 3개고 보통 2번에서 다 거의 끝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어떤 느낌도 가져야 돼. 딱 풀면 알겠지만 더 없을 것 같다. 그럼 멈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멈추시고 답을 쓰는 연습 해보시고 이 문제들은 경험 많이 쌓아야 돼. 경험이 풍부하게 있어야 문제 딱 봤을 때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출문제부터 연습을 해야겠죠. 집중 다 모아놨으니까 이 책으로 연습 많이 해보십시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가시죠. 출발.
자, 이 문제 일단 문제부터 파악해 보고 들어갈게.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6개 의자가 있습니다. 6개 의자를 일정 간격 다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2개, 이웃한 2개.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자, 두 수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 12가 되면 안 돼. 그 무슨 말이야? 이웃하지 말란 얘기죠. 뭐가? 3하고 4, 그지? 또 2랑 6, 그지? 이 두 개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개니까 이 두 개 이웃하지 않도록 보다는 이웃하도록이 더 쉽겠죠. 그지? 그 문제 풀면 알겠지만 내가 문제 그대로 풀 때는 그대로 풀 거냐 또는 6건이냐 그걸 판단을 좀 빠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쉬우냐 이거지. 그냥 풀어 답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풀이가 빨리 나올 수 있는 풀이를 택하는 게 좋겠죠. 얘 같은 경우는 자, 이웃하지 않도록, 그죠? 근데 우리는 이웃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12가 되도록 하는 게 6건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반대인 경우로 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로 3, 4가 이웃하도록 하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이웃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3, 4를 할게 이거를 묶어버리시고요. 나머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어때? 원순열 맞죠? 그래서 3, 4가 이웃하는 경우 해보면 알겠지만 5-1 팩토리얼 자, 이웃하는 거 그죠? 2팩 더 하셔야겠죠? 2팩.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때? 얘는 4팩 24 얼마야? 그죠? 48가지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요번에는 2, 6이 이웃하라 이거야. 누가? 2랑 6이. 그지? 해서 보니까 2랑 6을 써볼게. 2하고 6이야 이게. 자, 2랑 6이 이웃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알겠지만 똑같아. 자, 2랑 6이 이웃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아요. 자, 5-1 팩토리얼 곱하기 2팩 해서 48가지. 그런데 보니까 이 그림처럼 자, 3, 3은 이웃하겠더니 하다 보면 얘도 이웃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만 이웃하겠더니 얘도 이웃할 수 있어. 그러면 어때? 그게 두 번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면 어때? 겹친단 말이야. 두 번 더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은 빼줘야 돼. 그지? 그래서 해보니까 겹치는 게 있다는 거야. 어떤 게 겹치는 게? 자, 3, 4 이웃하는 거. 그죠? 2, 6 이웃하는 거. 이렇게 이웃하는 걸 빼라 이거야. 같이 동시에 이웃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시에 이웃하는 거. 이거는 여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돼. 그러면 얘 어때? 한 개로 보고 그죠? 하나, 둘, 셋, 4개. 이게 바로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가 되겠지? 그게 바로 4팩이야. 그러니까 4팩 1팩이죠. 그 다음에 또 2팩 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2팩 2팩이란 말이야. 자, 동시에 이웃하는 게 얼마야? 자, 6 곱하기 4, 6, 4, 24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자, 이웃하는 걸 구해봤더니 한마디로 12가 되도록 먼저 구해봤더니 48 플러스 48 빼기 24가 되겠어요. 자, 24 더하면 72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근데 이 6건은 어떻게? 전체 먼저 구해보고 시작해야지, 사실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뭐야? 전체. 먼저 전체 구해볼게요. 전체는 뭘까? 그냥 6개 별하는 거지? 자, 6개를 6 팩토리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래서 얘는 120까지가 전체인데 그 중에서 12가 되는 게 몇 가지? 72가지가 있어. 그럼 안 되는 게 몇 가지야? 나머지. 그래서 자, 120개에서 그죠? 12가 되지 않도록 구하는 방법은 120개에서 72개를 빼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인가요? 그쵸? 이거 48가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답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그림을 그려보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12가 되도록 약간 응용이죠. 되도록 곱한 게 12 되도록 그 말은 이웃하란 말 그렇게 응용할 줄 알라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 한 번 더 연습해서 푸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을 옮겨놨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그림 그려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학생 3명 있고요. 남학생 6명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탁에 원순절 할 건데요. 자, 보니까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한 명 이상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한 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으래. 그러니까 남학생 6명 있고 여학생 3명 있단 말이야. 근데 여학생 사이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 남자가 와야 되는데 한 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남학생들이 여학생 사이에 있는 남학생 수들이 남학생의 수가 모두 어때? 달라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 있잖아. 근데 숫자가 달라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남학생 6명을 다르게끔 표현해 보란 얘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앉힐 건데 그래서 전체 9명을 쭉 배열했을 때 경우의 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그림 그려봐야 돼. 이런 거지 뭐. 여학생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 사람. 일단 여학생 놓고 요 사이사이 빈자리에 누가 와야 되겠어? 남학생 와야 되겠지? 근데 그 남학생이 한 명 이상인데 수가 달라야 되는 거야. 6명 남학생 있어 지금. 걔를 근데 몇 그룹으로?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 올 숫자가 어때? 숫자가 달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르게끔 6명을 자연수 분할시켜봐. 분할. 1명, 2명, 3명. 이거 얘밖에 없어. 그죠? 1, 2, 4 하면 돼? 안 돼? 안 돼. 같으니까. 안 되고 2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 다르게끔 하란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1개. 여기는 2자리, 여기는 3자리 이렇게 하란 얘기야.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자리의 숫자만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학생을 이제 앉히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차례차례 가볼게. 첫 번째 여학생 어때요? 무슨 순열? 원순열이야. 그러니까는 여학생 먼저 앉혀보자. 이렇게 해서 기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남학생 이제 앉을 건데 이 여학생들 다 다른 숫자, 다른 사람들이야. 다 다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올지 두 사람이 올지 모르잖아. 요거 세 개 어때? 다르죠.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앉는 자리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요 의자를 배열할 수 있어. 그제? 그래서 의자를 배열시켜보자. 얼마? 의자 배열. 의자. 얘는 어때? 3팩 되겠죠? 요건 3팩. 다 틀리기 때문에 3팩이야. 됐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 자, 이제 남학생은 6명이니까 가서 앉아라 할 거 아니야? 그럼 쭉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 남학생을 뭐 하자? 남학생을 6명을 그냥 앉히면 되는 거야. 600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학생 원순열 자리 잡아놓고 그 사이사이 의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배열시킨 다음에 그 의자에다가 마지막 쭉 달려가면 되겠죠. 남학생들이 배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 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제. 2 곱하기 6 곱하기 얘는 얼마야? 그죠? 자, 5 곱하기 120이야. 얘는 얼마? 720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 보니까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n 곱하기 600을 물어봤어요. 자, 600 여기 600 있어요. 그러면 건들지 말고 얘 앞에만 풀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구해보니까 얘는 얼마? 2. 얘는 6이죠? 12. 그래서 12 곱하기 600이다 이거야. 요 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의자 앉는 문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런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냐. 그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문제를 잘 파악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조합을 쓰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영역부터 구별해 줘야 돼. 영역이 몇 개 있을까요? 7개야. 왜냐면 색깔도 7개인데 영역도 7개입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요. 먼저 영역부터 표시해 보자. 자,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A 영역, 여기를 B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 F 영역 여기를 G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색깔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5번, 6번, 7번까지 해서 7개의 색깔을 7개 영역에다가 칠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부터? 가운데부터 해야겠죠. 그죠? 여기부터 결정하는 게 좋겠죠. 어떤 거 칠할 겁니까? 골라와야 돼. 7개에서 하나를 골라오십니다. 그지? 골라왔어 이제. 몇 개가 남았을까요? 6개가 남았지? 6개 남은 거에서 3개를 또 어때? 골라야 되겠지? 골랐어. 그래서 6개 중에 3개 골라왔어. 그런데 그 3개 어때? 원순열이죠? 회전할 수 있단 말이야. 바꿀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얘를 돌리면 알겠지만 3-1의 팩토리얼 되는 거지. 여기에 우리 하나 뺐잖아 방금. 뺐다는 뜻이 뭘까? 걔가 뭘 잡아준 거야? 기준이 잡힌 거야. 그건 또 잡을 필요가 없어. 2번 잡는 거 아니야 기준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다 했어. 몇 개 남았어? 색깔이 3개밖에 안 남았죠. 3개가 남았는데 얘도 또 원순열이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경우가 좀 빠지게 된단 말이야. 이미 한 번은 잡혀놨잖아, 기준을. 얘가 기준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막 배열할 수 있는 거거든. 알겠지? 얘가 기준 잡아놨다면 요거 EFG는 그냥 막 해도 다 다른 그림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미 기준 잡아놨기 때문에 또 하면 안 돼, 기준은. 또. 알겠죠? 그래서 3개 남은 거 뭐 하자? 얘는 그냥 3팩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알겠지? 이게 바로 이 영역에다가 색을 칠하는 방법 되겠죠? 그래서 7 곱하기 얘는 20이 되겠고 2가 되겠고 6이야. 자,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1680까지 나올 겁니다. 다음 몇 번? 2번.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건 가벼우니까 조합으로 선택한 다음에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어려운 사점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그림 그려야 돼. 그림 안 그리면 어렵죠.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이 문제 요구 사항들을 그려놓고 문제 풀면서 그려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한다 그랬지? 꼭 그리셔야 됩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4개 접시가 있습니다. 이 접시는 다 똑같아서 구별이 안 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빵이 5개가 있고요. 같은 종류의 사탕은 5개는 똑같은 거고 빵은 5개 어때? 달라. 그거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담을 건데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담아야 돼. 얘부터 하는 거야. 왜? 빵이 다르기 때문에 빵을 놓는 순간 이 접시는 구별되겠죠. 현재는 다 똑같아서 구별이 안 가. 하지만 빵들을 놓는 순간 접시가 다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빵이 몇 개 있어? 5개 있단 말이야. 그죠? 자, 5개의 빵을 4개로 나눠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2개, 1개, 1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빵이 몇 개 온다. 여기는 빵이 2개 온다 이거야. 2개 오고 나머지 빵들이 1개씩 온다 이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먼저 빵을 놨는데 이 2개를 어때? 다르기 때문에 2개가 누군지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오면 나머지는 고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칼도 넣을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을 것만 골라오시면 됩니다. 여기도 누구 고를 건가? 그건 배열할 건데 배열은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야. 일단은 빵 남은 거 3개를 놓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접시 같은 거기 때문에 어디 놓든 관계없어요. 놓은 다음에 타고 나서 나중에 배열할 때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일단 2개 놓을 것만 정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먼저 빵을 5개에서 2개 골라서 한 접시는 2개 담아야 되니까. 그지? 왜? 이렇게 돼야 다 담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접시는 이제 구별되기 때문에 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돼서 A 접시, B 접시, C, D 이렇게 접시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이제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사탕이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탕을 포함시켜서 합쳐서 빵과 사탕 합쳐서 몇 개가 돼야 돼? 개수가 3개 이하가 되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이미 2개가 와 있으니까 여기 최대한 1개밖에 못 온단 말이야. 1개가 오던가 안 오던가 하면 돼. 알겠지? 이미 2개 와 있으니까 그게 바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A에 그죠? 얘가 포인트야. 여기에 사탕이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고 그죠? 와도 1개만 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먼저 A에 사탕이 빵개인 거 그죠? 사탕이 빵개인 거부터 먼저 풀게요. 그러면 사탕 5개 어디로 와야 되겠어? 다 일로 와야 되겠지? 5개인데 다 다른 접시야. 근데 어때? 다른 접시인데 접시 몇 개야? 3개야. 사탕이 5개 있단 말이야. 얘는 다 같은 사탕이야. 다 같아요. 자, 5개의 사탕을 접시 몇 개에 3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둘 1개 담아야 돼. 얘는 같은 사탕이라서 구별 안 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접시에 누군가는 2개가 되고 1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개 갈 거를 정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 갈 걸 정하면 되거나 아니면은 B, C, D에 요거 배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둘 하나이기 때문에 가순열이죠, 가순열. 이렇게 풀도 되고 뭐 3가지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셋 중에 누구 하나는 그죠? 1개 담을 거 아니야? 아니면 셋 중에 2개는 2개 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시 3개에 자, B, C, D에 그죠? B, C, D에 사탕 담는 게 몇 가지? 셋 중에서 2접시에다가는 2개씩 담는 거. 나머지 1개 접시에는 얘가 와야 되겠지? 그냥 할 필요 없고요. 그 3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 자 빵을 하고 나서 A에 사탕을 빵개 담는 방법 몇 가지?
이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거야. 알겠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이 경우는 A에다 사탕을 빵개 담았을 때가 되겠고, 자, 이제 A에다가, 그죠? 사탕 몇 개 담아? 한 개 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딱 채워진 거야. 3개 이하기 때문에. 그럼 몇 개가 남았어? 사탕 한 개 빼면 4개가 남지? 사탕이 4개가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4개 남으니까 여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4개 남은 걸 이렇게 와도 괜찮은 거야. 왜? 3개 이하니까. 이렇게 와도 괜찮고, 사탕이 아니면 이렇게 와도 괜찮겠죠. 그죠? 이렇게 담으란 얘기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해보자. 자, 사탕 한 개 왔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4개. 사탕 4개를, 그죠? 사탕 4개 어떻게 나눠야 되겠어? 둘, 하나, 하나 나눠야 되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B, C, D 중에 한 개는 2개를 담아야 되는 거야. 그것만 정하면 돼. 그지? 그래서 3C를 하면 되겠지. 나머지 두 접시에다가 2개 이렇게 담으면 되겠죠? 하나씩. 그죠? 선택해서. 하여튼 접시 하나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접시에다가만 담으면 나머지 두 접시는 빼박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 2개가 갈 접시만, 2개의 사탕 갈 접시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방법 뭐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4개 사탕을, 그죠? 4개 사탕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2개 빵개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2개 빵개 이런 식으로 2개 빵개. 이렇게. 왜? 3개 이하니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빵개 할 거 정하던가 3개 중에 2개 담을 거 정하면 되겠지. 그래서 3접시 중에서 2개 담을 걸 2개 정하면 되겠지. 접시를. 마찬가지 3가지 이렇게. 그래서 자, 일단 빵을 결정한 다음에 사탕을 구하는 방법이 A의 사탕을 빵개 담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 그죠? 이렇게 해서 5개 담는 거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1개 담는 방법도 이렇게 3개가 있어. 어쨌든 이 빵이 결정되고 나서 사탕 담는 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볼게. 최종적으로 결론. 자, 빵이 어때? 옷이 빵. 그 다음에 사탕을 그때 사탕을 다양하게 담는 방법 3가지, 이거 3가지는 다 별도로 별개죠. 다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3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사탕 담는 방법 되겠고, 나머지 이제 하고 나서 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이제 어때? 다 배열할 수 있겠지. 원순열. 그러면은 아까처럼 막 섞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4개를 이제 뭐 하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으로 원순열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1의 팩토리얼 하면 되겠지. 자, 이제 다 끝났어. 이거 풀면 되겠죠? 자, 10 곱하기 9 곱하기 6이 되고요. 답은 540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뭐 할 건지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택할 건지 잘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문제 읽어볼게. 자, 딱 보면 알겠지만 그냥 어려워 보여.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시키는 거를 표시해 봤을 때 그냥 하다 보면 이거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야? 직접 그리셔야 돼. 알겠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떤 요구사항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어요. 이 2개 색을 포함하래. 좀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 좀 확대시켜 볼게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해서 총 9개 색깔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색을 칠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요구사항이냐면 9개 색을 다 칠할 거고요.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만 칠할 수 있고 한정사각형에는, 그죠?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때야 돼? 그죠? 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의 꼭지점을 공유, 한마디로 만나면 안 된다 이거야. 그죠?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빨간 사각형이야. 그 다음에 파란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어디가 만나겠어? 꼭지점이 여기 몇 개 만나? 2개 만나겠죠? 그러면 탈락이야. 자, 그리고 얘 탈락이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또 마찬가지 빨간 사각형이 여기 있다고 치면, 자, 파란 사각형이 또 이렇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뜻이야. 얘도 마찬가지 한 개에서 딱 만나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건 뭘까? 되는 거는 이게 되는 거야. 자, 빨간 사각형이 있고요.
파란 게 이렇게 넓게 멀리 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꼭지점이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배열시켜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뭐 빨간색 놓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봐야 돼. 해 보면서 푸는 거지. 막 풀면 안 된단 말이야. 첫 번째 방법 해볼게. 이 자리에 뭐가 오면 되겠어? 그죠? 빨간색을 여기 1번 자리에 이렇게 놔볼게. 인생에다가 딱 놨어요. 그럼 파란 거 어디에 해야 되겠어? 파란 거 갈 거는 갈 위치가 여기만 되겠죠? 여기. 이게 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봐봐. 이게 안 돼, 안 돼. 되는 게 뭐야? 5개 되겠지? 그래서 자, 파란 사각형이 갈 곳이 몇 군데가 있다? 5군데가 있다 이거지. 그 나머지 끝났잖아. 어딘가 표시해봐. 파란 사각형. 그 나머지 파란 거 다 했고 나머지 몇 개 남아? 7개 남았지? 그럼 나머지 배열하면 되겠죠. 남은 색깔 나머지는 관계없기 때문에 항상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나서 그죠? 들어주고 나서 나머지는 배열하면 되겠다 이거지. 알겠지? 자, 두 번째 가볼게. 그럼 요번에는 어디로 온다? 요번에는 자, 빨간 사각형이 여기 가운데 올 때가 있어. 그죠? 이렇게 표시할까? 이렇게. 자, 여기 왔어. 이제 두 번째 자리. 자, 왔지만 그러면 파란 거 어디로 와야 되겠어? 여기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파란 거는 여기밖에 올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총 3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자, 파란 거는 몇 개 올 수 있다? 그때 자리가 그죠? 3군데 갈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나머지도 뭐 하면 되겠어?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배열한다 이거야. 됐지 이것도. 자, 근데 선생님 요번에는 빨간색이 일로 만들까요? 자, 그지? 아까 여기 했던 빨간색 기억나? 얘는 뭐 할 수 있어? 이 사각형은 뭐 할 수 있다? 회전할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일로 와버리면 돌려봐봐. 그러면 어때? 일로 올 수 있겠죠? 이게 같은 그림이야 이게. 그죠? 그러면 어때? 다 색깔이 같은 걸 가지고 돌린 거니까 얘가 돌려버리면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여기 있게 해놓고 색깔 칠한 거를 돌리면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 경우에서 겹친단 말이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자, 이렇게 회전 가능하면 또 구할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야. 또 여기 일로 와볼까? 그죠? 여기. 어떻게? 이제 4번 그럴까? 자, 여기 있다 왔다 하더라도 아까 여기 있던 거. 그지? 이거를 마찬가지 돌려봐. 얘 일로 온단 말이야. 그럼 똑같아. 여기다 해놓고 칠한 거를 돌리면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같아진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구할 필요가 없을 거야. 여기 마찬가지 얘도 또 돌려봐요. 돌려봐. 같은 거 다 같아. 결국은 다른 경우 뭐밖에 없다? 다른 경우는 1, 2번밖에 없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빨간 사각형이 이렇게 돌렸을 때 다 같은 위치로 오기 때문에 얘가 오면 또 똑같은 거니까 더 구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린 그래서 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 둘을 더해서 구해보자. 어때? 묶어봤더니 자, 5 플러스 3 곱하기 7팩이라서 8 곱하기 7팩 되겠죠? 그래서 8 곱하기 7팩이다 이거야.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자, K 곱하기 그죠? K 곱하기 7팩 물어봤으니까 K 물어본 거지? K가 되겠죠? 정답 K 값은 이렇게 8 구하면 되겠어요. 자, 이해할 수 있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순위 문제라 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그려가면서 풀면 또 막상 이런 문제 경험이 쌓다 보면 어렵잖아.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머릿속에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거야. 데이터가 바로 뭐죠? 경험이지. 많은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 때 딱딱 나온다 이거죠. 아시겠죠? 원순위 이 확률통계 문제는 데이터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쌓으셔야 돼.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출발.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냥 풀면 돼. 어떻게? 노가다해서 풀다 보면은 그쵸? 어떤 방법이 떠오른다 이거야. 억지로 처음부터 어떤 공식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 읽어가면서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해보다 보면 방법이 떠오른단 말이야. 알겠지? 이런 30번 특히 28번 이런 것들은 다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6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가운데 포함해서 7개야. 1부터 7까지 직접 써봐 이렇게. 자, 이렇게 써보십시오. 7개를 넣을 건데, 자, 좀 더 읽어보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면, 이런 말도 써있네. 회전에서 어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거다. 무슨 말이야? 원순열.
원순위 어떻게? 기준 딱 잡아줘야지. 못 움직이게. 그래서 원순위를 생각해 보시고요. 자, 깃발이 놓여있는 7개의 세 점 중에서, 그죠? 그 3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한 변의 길이 일자리 정삼각형. 한마디로 요렇게 해서 여기 만들어 주란 얘기지. 한 변의 길이 일자리 돼 있는 정삼각형 여기다가 번호를 깃발을 꽂을 건데 그 3개 적힌 수의 합은 10이 이하가 돼야 돼. 10이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 놓인 숫자의 합이 12가 넘어가면 탈락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놓으세요라는 얘기야. 그러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공식? 안 돼.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해볼게. 차근차근. 센터 가운데다가 1부터 써보면서 안 될 때까지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써보세요. 됐지? 그럼 1번 뺐어. 됐지? 몇 개가 남았냐면 6개가 남았는데 자, 1 제외하면 남은 숫자의 합이 얼마가 되겠어? 10 이하니까 1 빼봐. 요 둘의 합이 그러면 11 이하가 돼야 돼. 그죠? 이렇게 이런 말 나왔다는 거는 11 이하가 안 되는 게 있다는 소리야. 찾아보자. 그죠? 어떤 거 있어? 이렇게 13 안 되겠지? 12 안 되겠지? 그런 거는 여기 같이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소리야. 그 경우를 쓰란 얘기죠. 그래서 6과 7, 5와 7은 어때?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보니까 원순열이기 때문에 어때? 뭘 잡아줘야 돼? 기준 잡아줘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7이 제일 많으니까 7을 딱 놓고 고민하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7 넣어. 이렇게. 그냥 하나씩 해가는 거야. 그럼 이제 1, 7 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5라든가 6이라든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제외해야 돼. 한마디로 이렇게 같이 와야 되겠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5랑 6은 빼버려. 그 남은 게 3개밖에 안 남았어. 그 3개는 올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먼저 결정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기준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막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3개 중에서 2개 골라다가 배열까지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게 3P가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빼고 써, 직접. 3이 있으니 3 써. 여기다 2 써, 이렇게. 그래서 2개 빼버려.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아.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4, 5, 6이 남았어. 4, 5, 6이 요 자리에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자, 내 마음대로 여기 아까 여기 뭐가 온다 이렇게 기분 좋지. 웃고 있어. 4, 5, 6. 그죠? 마음 놓고 요거 3개 배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개 오는 방법 어때? 3팩 곱하면 되겠지. 자, 이게 얼마야? 6이죠. 이 얼마야? 6이야. 곱했더니 36가지. 끝. 그죠? 이렇게 해서 C가 이럴 때는 몇 가지? 36가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했으니까 해가면서 이제 또 다 지워야 돼.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셔야죠. 아니면 뭐 샤프로 지우시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C가 1인 경우는 구해봤더니 36개가 나왔더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몇 개 나왔다고요? 36가지. 자, 두 번째 케이스 C가 이제 2인 거. 이제 뭐 알겠죠? 똑같아 방법은. 그래서 여기다 뭐가 온다고? 2가 온다 하면 되는 거야. 그 2를 빼고 뭐 남았어? 다 써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풀이 방법이에요, 이게. 자, 풀이 공식이 없는 대신에 쓰는 게 풀이란 말이야. 자, 2를 이렇게 제외하시면 그죠? 나머지 오면 되는데 2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10 이하가 돼야 돼. 여기 오는 숫자가 얼마가 오라고? 10 이하. 알겠죠? 여기 문제 해보자. 자, 그러면 알겠지만 10 이하니까 10 이하가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13. 그죠? 그 다음에 5, 7. 그죠? 그 다음에 4하고 7. 그죠? 왜? 11이야, 11. 다 안 되는 애들이야. 그죠? 자, 또 어떻게, 얘는 되겠지. 그죠? 냅두고. 그러면은 또 있을까? 있어. 그죠? 뭐가 있어? 5, 6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 다 찾아. 알겠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를 찾고 또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경우 중에서 첫 번째 보니까 7이 또 마찬가지야. 7이야. 7이 이렇게 많다. 그죠? 그러니까 7부터 기준 딱 잡아주란 말이야. 여기다가 7을 딱 잡아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둘 빼고, 7도 빼고, 2도 빼야 돼. 그죠? 7도 빼고, 2도 빼고. 됐죠? 이제 7 양쪽에는 4, 5, 6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4, 5, 6 올 수가 없어. 얘 올 수 없단 말이야. 뭐밖에 안 남았어? 1과 3밖에 안 남았으니까 1과 3만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3이 적혀있는 거 이렇게. 3, 여기 1. 자, 둘밖에 없어. 이거 배열하면 되겠죠? 그럼 2팩이야, 이게. 그래서
1과 3만 배열해주면, 그죠? 요거 배열해주면 얼마라고? 요게 2팩이다 이거지. 자,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았냐면 1과 3도 빼. 그럼 7도 뺐고 이게 3개 남았어. 그 3개를 마찬가지 여기다가 배열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웃고 있네 또. 그죠? 기분 나쁘지? 하여튼 4, 5, 6을 배열하면 되는데 5, 6은 안 돼. 또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는 5, 6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4 빼박이야. 4밖에 없어. 그래야만 합이 그죠? 12하가 되겠지. 그럼 알겠지만 요거는 5, 6은 위치 바꿔도 괜찮은 거야. 그죠? 5, 6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두 개는. 얘는 얼마? 2팩. 그죠? 5, 6 배열한 거야. 자, 이 두 가지. 그래서 곱해야 되겠죠? 이게 몇 가지? 4가지. 끝났네. 이밖에 없어요. 그지? 해봤더니 여기 두 가지 해갖고 4가지다. 그러면은 여기 2일 때는 몇 개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또 구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어. 뭐 넣을 줄 알고 30번에 직접 해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죠? 가운데 3인 경우. 이게 수능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을 거야. 그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금방 나올 거 답이. 멈추겠지 이제 뭐. 그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3이 왔다는 거야. 자, 3을 빼면 얼마인지. 여기 3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9 이하가 되겠지. 자, 그러면 9 이하가 안 되는 거 있단 얘기야. 그죠? 그러면은 그 경우를 찾아보자. 자, 이렇게 쓰고 푸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1, 2, 3, 4, 5, 6, 7인데 3 빼버리고 그죠? 더하면은 9 이하가 넘어가겠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됐지.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5, 6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죠? 5, 7 했고 4, 6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찾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건 안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3을 썼으니까 나머지 잡아. 3을 빼고 마찬가지 7 겁나 많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7 써. 됐죠? 자, 그러면 7을 썼으니까 이게 벌써 양쪽에 뭐가 오면 안 되겠어? 양쪽에는 4, 5, 6이 올 수가 없어. 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4, 5, 6 올 수 없고 7 빼고 그죠? 1, 2밖에 안 남았어. 그죠? 여기 몇 가지? 그러면 1, 2 밖에 못 오겠지. 1, 2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배열하면 어떻게? 2팩 되겠지. 자, 근데 밑에는 뭐밖에 없어? 그러면 밑에는 4, 5, 6밖에 없어. 여기는. 그죠? 4, 5, 6만 와야 돼. 4, 5, 6만 와야 돼.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4랑 6, 5랑 6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죠? 아무리 노력해. 4, 5, 6 아무리 해도 여기 사실 10이잖아. 4, 6 안 되잖아. 그죠? 여기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게 안 돼. 안 되는 게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소리야. 4, 5, 6을 밑에 넣어야 되는데 절대 될 리가 없다. 멈춰야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럼 4일 때 또 푼다? 그건 좀 어리석어. 그죠? 뭐 시간 남았을 때 해도 괜찮은데 만약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글쎄 수학만 할 게 아니라 그 다음 점심 먹고 또 영어, 국어도 봐야 되는 상황에서 더 한다는 건 힘들겠지만 지금은 재미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C가 4인 것도 해보자. 자, C가 이제 4야. 자, 그러면 4가 돼버리면은 자, 뭐가 남았어? 자, 4가 돼버리면은 4를 빼고 나면 1, 2, 3, 5, 6, 7이야. 그죠? 그러면은 4를 빼게 되면은 얘는 8 이하가 되거든? 자, 8 이하가 된다 이 소리인데 그죠? 잘 봐. 그지? 어딘가 7이 가운데 센터에 있기 때문에 7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작아도 1이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이미 요거 12하는 괜찮은데 뭐 3이 와버리면 여기. 그죠? 여기는 괜찮지만 남은 숫자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4가 돼버리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지? 만약에 5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왜? 이미 12야. 이미 충분했어. 12가 만족했어. 그럼 여기 1이 온다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문제가 뭐 나올 줄 몰라. 킬러 문제는 무조건 직접 해야 돼. 하다가 방법을 찾는 게 포인트니까 어려운 킬러 문제 갖다 모아놓고 직접 하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지?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 어떤 풀었을 때, 답을 냈을 때 자신감이 딱 생기면서 나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 생겼을 때 잡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방법을 꼭 길러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8번 가볼게요. 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4개의 흰색의 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각각 적혀 있는 3개의 검은색 접시가 있습니다. 이 7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순열이죠. 그래서 회전해서 이것만 써 있고요. 자, 가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검은색 끼리는 어때야 돼?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적힌 흰색 접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짝수가 적힌 흰색 접시끼리도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자, 검은색이 ABC밖에 없는데 얘가 이웃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흰색에서는 홀수 적힌 거.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흰색 접시인데 1번, 3번도 이웃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4번 짝수가 적힌 것도 이웃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순열하는 얘기죠. 그러면 많은 게 누구야? A, B, C가 많죠? 자, 많은 걸 먼저 배열시켜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먼저 A, B, C부터 먼저 배열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C 배열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배열하면 어때야 돼? A, B, C는 원순열이죠. 그래서 3-1의 팩토리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갈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갈 데가 있어. 우리 그거를 뭐라 할까요? 이렇게 표시할까요? 하여튼 자, 그러면 1번, 3번을 먼저 놓겠습니다. 자, 1번이 갈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죠?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세 군데, 1번. 자, 2번이 갈 군데 몇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있죠? 그래서 2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1번, 2번 접시 이렇게 놨다 선생님이. 그죠? 선생님, 이상한데? 이렇게도 괜찮아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골라다가 두 개 배열했다 해도 괜찮고요. 뭐 풀이는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이제? 자, 이제 여기 2번, 4번 남았는데 2번, 4번이 여기 반드시 붙어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때? 여기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올 게 누구야? 올 게 2번이 올 거야? 4번이 올 거야?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2번이 올지 4가 올지 결정하시고요. 그 중에 2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4만 남았죠. 갈 곳이 몇 군데가 있냐면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4는 갈 군데가 네 군데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시를 이렇게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건. 근데 세 종류 이웃하게 하는 건 좀 약간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보통 2개 종류만 할 텐데 지금은 종류가 3개다 보니까 세 종류를 이웃하지 않게 하는 뭐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외우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2 곱하기 6이죠. 얘는 8이죠. 그래서 답이 12 곱하기 8. 답은 96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것들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종류가 3개가 되면서 3개 종류를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 먼저 놓고 사이 넣고 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29번 가볼게요. 출발. 자, 29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원순열인데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복잡하게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볼게요. 자, 29번 문제 가보자. 자, 학생 A를 포함한 4명이 있는데요. 2학년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2학년 학생들인데 A를 포함해서 이렇게 총 4명이 존재하고요. 자, 마찬가지 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자, 3학년 학생 중에서 또 B라는 학생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3학년 학생이 총 4명이 더 있어요. 다 해서 몇 명? 8명이 있죠. 자, 근데 원순열 이렇게 배열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요구사항이냐면 가를 보니까 각 학생은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에서 적어도 최소한 한 명은 자기 같은 학년 돼야 돼. 예를 들어서 2학년이면요. 옆에 2학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되란 얘기죠. 3학년 괜찮죠. 왜냐면은 옆에 적어도 한 명이 왔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죠. 아니면 2학년이 다 이렇게 몰아서 올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만족하는 거야. 하여튼 이렇게 양쪽에 2학년 양쪽에 같은 학년 오거나 한 명이라도 2학년 같은 학년이 오란 뜻입니다. 이런 거 찾고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차라리 교대로 해갖고 6건 하면 더 쉽겠네요. 전체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이 어려워서 자칫 실수하는 방법이 6건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교대라는 방법 있잖아요. 교대로 해서 각각의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이 말에 살짝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각 학생이라는 이 말은 한 명도 빠짐없이야. 그 모든 학생이거든요. 그 모든 학생들은 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이거에 6건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6건 떠올려 볼까요? 자, 그림을 올려서 보겠습니다. 억지로 만들어 볼게. 자, 6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2학년이 이렇게 오는 거 있어요. 그죠? 이게 6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A 어디 오겠고요. 3학년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선생님 이것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전체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되라 했잖아. 적어도 한 명이 오라 했잖아요. 그 모두 6건이 모두 포함되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6건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뭐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6건을 보려다 보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거야. 뭐가 있냐면 2학년, 3학년 이렇게 오는 게 6건 맞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이렇게 배열하면 돼요. 아무렇게나. 그죠? 그 다음에 3학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6건이야. 왜냐면 얘 한 명 양쪽에 빠짐없이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어때요? 그 이 양쪽에 3학년이 있어. 이게 6건 맞잖아. 그 하나라도 이게 있으면 다 안 되는 거죠. 이게 6건이에요. 그 한 개라도 이런 게 존재하면은 이 문제의 반대말 되기 때문에 요게 6건 되는 거야. 얘만 있겠어요? 또 있어. 또 봐. 6건 많더라고. 해보니까 선생님도. 그래서 처음에 6건 하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아닌 거야. 문제 멘트가 좀 그런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각각 다 이렇게 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러 안 되는 거 만들어 볼게.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런 거. 그죠?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 되는 거 막 할 수 있어. 우리가 억지로. 막 이런 식으로. 그죠? 3, 여기 2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런 거. 교대로가 됐나요? 하여튼 그러면은 요거 3 이렇게 몰아서 해볼게, 선생님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를 따져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6건 되는 거죠. 요것도. 그러니까 6건이 되는 경우가 왜냐면 요거 보세요. 지금 여기 요거. 그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있잖아. 6건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한두 개만 빼면 좋은데 6건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면 그게 더 어렵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얘도 결정해 줘야 돼. 누군지. 그러니까 너무 또 많아요. 또 A가 어디 올 겁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이거 생각 자체가 그냥 너무 막 힘든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이런 경우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낫겠구나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6건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을 때는 문제에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푸는 게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푸는 게 더 현명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게 뭔지 알아볼게요. 자, 그대로가 되는 게 뭐야? 그대로 되는 게 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2학년, 같은 학년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런 경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죠? 됐어요. 여기 3학년 와도 괜찮죠? 괜찮아, 이렇게 돼도. 같은 학년 올 수 있죠. 적어도 2명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문제에서 원하는 요거 하는 케이스 그림 만들어진 거야.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냐? 그 문제 쉬워지는데 이 그림 찾기가 쉽지 않았어. 나 이거 딱 봤을 때 이게 쉽지 않았다. 오히려 29번이 좀 쉽게 나오면 좋았는데 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28번이 더 쉬웠어. 그죠? 자, 또 해볼게요. 자, 그럼 또 뭐 있냐? 2학년들을 이렇게, 그죠? 또 2학년 연달아 이렇게 올 수 있잖아. 연달아서. 이게 해당되거든, 이것도. 또 마찬가지 3학년. 선생님,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여기 3학년 오게 해볼게요. 일부러 2학년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같은 학년 안 돼버리고 사이 들어가니까 답이 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양옆에 3학년 봤을 때는 양옆에 적어도 한 명이 3학년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되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고 이제 푸는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거를 찾는 게 어려운데 그거가 찾았으면 된 거야. 그럼 실력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해볼게요. A랑 B는 어때야 돼?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또 해봐야 돼. A 여기 있을 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 해볼게요. 자, 이건 어때? 딱 보면 대칭이야. 그죠? 자, 순서 보세요. 순서. 순열이기 때문에 2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요 순서가 안 바뀌죠? 똑같아,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딱 잘라줘야 돼. 이렇게.
그죠? 왜냐면 순서 안 바뀌기 때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는 대칭이라서 두 번 구하면 안 되고 한 번만 구해줘야 돼.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자, A가 여기 왔을 때 그럼 B는 어디 올 수 있을까요? B는 3학년이잖아. 그지? 그럼 3학년이니까 여기랑 2유타만 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고요. 또 여기 올 수 있고요. 또 어디 여기 올 수 있어. 여기 오면 돼? 안 돼? 안 되고. 그래서 A가 첫 번째 위치로 결정되어 버리면 그죠? A 다시 원일할게요. 자, 그때 B는 갈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있다 이거야. 자, 마찬가지 또 A1이 또 이제 내가 이걸 A2로 할게 그를. 자, A가 2학년 1로 올 때 그죠? 또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지우고요. 자, 만약에 A2가 1로 와버리면 그 A인데 요번에 1로 온다면 그 구별하려고 쓴 거야 선생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지울 거 아니야? 헷갈릴지 모르니까. 그래. 자, 하여튼 A가 또 여기 왔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B가 갈 곳은 2유타만 되기 때문에 여기 2유타죠? 이렇게 갈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때도 세 군데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보니까 이거는 어때? 똑같으니까 이쪽도 구할 필요 없어. A가 1로 오는 거는 말할 필요 없어. 이 경우는 이 경우랑 회전만 시키면 같은 경우가 돼버려. 그러니까는 이거는 A가 여기만 올 때만 요거만 따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다가 또 A를 써서 또 구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이 경우랑 회전을 시키면 같은 경우가 되어버린다. 우린 그래서 요거만 구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A가 왔을 때 B가 이웃하지 않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시키면 되는데 자, 이제 배열하는 방법 배워볼게요. 자, A가 여기 왔다고 치면 자, B도 이웃하지 않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럼 나머지 2학년 요거 배열하고 남은 3학년도 배열해야겠죠? 그죠? 여기 남은 3학년도 배열해야겠죠? 자, A 요거 빼고요. A 2학년 요거는 A랑 쓸게 여기다가 했으니까 남은 2학년 배열시키면 3팩이죠. 자, 마찬가지. 자, B 3학년인데 여기 왔으니까 남은 3학년 요거 3개 배열하면 되겠죠? 막 오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3팩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구해봤더니 얘가 6이고요. 6이 나와서 이 경우는 216까지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얘도 알아볼게요. 자, 얘도 A가 여기 왔을 때 그때 B가 어디 올 수 있을까요? 얘만 제외하고 다 올 수 있겠죠? 여기 B 3학년이라서 3학년 자리밖에 못 와요. 자, 그러면 A가 여기 올 때 B가 몇 가지? 3가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자, 이게 지우면서 할게요. 자, 이번에는 A가 여기 왔을 때 그죠? 또 B 몇 가지? B도 자, 이웃하자는 방법. 어떻게 해요? B는 여기 다 올 수 있겠네. 그러면 B는 4가지가 되네요. 다 되겠죠? 그래서 B는 4가지. 자, 이렇게 다 구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A가 일로 온다 해도 마찬가지 4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A가 2학년짜리 여기 왔을 때 B는 요거만 안 되겠죠? 요거만 빼고 3가지가 있겠네요. 그지? 이렇게. 그래서 A가 결정이 되면 그때마다 B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나머지는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 있고요. 자, 마찬가지 B가 어딘가 오겠죠? 그 나머지 배열하면 되겠죠? 남은 3사람, 2학년 3사람 배열하면 되겠지? A 빼고요. 그래서 3팩. 자, 그 다음에 남은 3학년도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배열하면 3팩. 그죠? 자, A, B 위치가 결정됐으니까 나머지는 배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경우에서 구해볼게요. 자, 14가 되고요. 곱하기 6 곱하기 6 되는 거죠. 뭐 1 빼고 배열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미 고정된 상태에서 나머지만 배열하시는 거야. 고정시키면 걔가 뭐야? 기준됐기 때문에 그죠? 걔를 빼고 나머지 배열하는 거 알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8, 14 곱하기 6이죠. 자, 그러면은 6, 4, 24. 6, 8, 48. 504가 되겠고요. 자, 504에다가 216을 더해봤더니 답은 72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9번 단답형 풀어봤는데 처음엔 나도 딱 봤을 때 6건 생각했다가 6건이 너무 많은데 이 누구 때문에? 각각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양옆에 최소한 1명 존재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그 6건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그려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은 30번으로 가볼게요. 출발.